이준석 대표의 반응이 문제일 텐데 저는 이 대표의 반응을 매우 흥미롭게 보고 있습니다. 이 대표가 비판해왔던 소위 윤핵관들이 붕괴 직전인데 이준석 대표는 이 상황이 매우 마음에 들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양머리를 걸고 개고기 팔지 말랬더니 이제 개의 머리를 걸고 개고기를 팔기 시작한다. 조수진 최고의 사퇴와 메시지가 알려진 이후에 이 대표가 이런 반응을 했어요. 당권 탐욕에 제정신 못 차리는 나주글과 골룸 아닌가. My precious. 나 외치고 다녀라. 이 대표는 굉장히 기분 나빠하고 있어요. 손정희 변호사님. 얼뜻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대표는 뭐 장제원, 권성동 원내대표, 뭐 배현진 최고, 조수진 최고 다 싫어하는데 지금 최고위에 보면 이 대표가 좋아하는 정미경 최고랑 김용태 최고만 딱 둘만 남고 이 대표랑 불편한 사람들 다 지금 사퇴하겠다 하고 있는데 이 대표는 왜 여기다 대고 이렇게 비난을 합니까? 그 골룸이 이제 보물, 반지를 찾고자 또는 그것을 욕심내고자 엄청 그 탐욕적인 모습을 보이죠. 네네. 나주굴은 마찬가지로 이제 탐욕적인 어떤 악령 같은 악한 세력들을 이제 지칭하는 건데 이 당 내부의 위원들이나 또 이제 당권의 실권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개의 머리를 걸고 개고기를 팔기 시작했다. 이제는 뭐 어떤 가식이라든가 포장이라든가 정의나 명분 이런 것도 이제 내세우지 않고 대놓고 권력을 쫓고 대놓고 권력에 있던 이준석 당대표를 끌어내렸다라고 정면으로 이제 비판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당이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지금 일련의 어떤 비대위나 이런 것들을 해체하는 수순도 이준석 당대표 입장에서는 이준석 당대표를 내려보내기 위해서 이 내쫓기 위해서 거의 당을 해체하는 수준으로 분열시키는 거 아니냐라는 것을 정면으로 이제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 대표의 생각은 그거다. 나를 내쫓기 위해서 최고위원들이 지금 이런 정치적인 쇼를 벌이고 있다. 일단은 첫 번째로는 징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준석 당대표가 6개월 뒤에 되돌아올 가능성 여지가 있었잖아요. 그것마저 없애기 위해서 지금 비대위 체제로 가고 전당대회를 다시 하는 수순으로 가는 거 아니냐. 그럼 이준석 당대표는 돌아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준석 당대표는 이렇게까지 권력 다툼을 해야 되는 것이냐라는 것을 이 반지의 제왕이라는 캐릭터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김병민 대변인 어떻습니까? 이게 사실은 지금 여당의 상황과 최고위원들의 사퇴는 대통령실의 쇄신 요구가 터져나오고 있는 상황이 글쎄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의 복귀 여부 같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소한 문제 때문에 이 일이 다 벌어졌다라고 보는 당내의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싶고 너무 우주가 자기 중심으로 돌아간다라고 생각하시는 건 아닌지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 대표의 의심이라는 손정희 변호사님의 분석이에요. 나를 쫓아내기 위해서 완전히 최고위원들과 원내대표와 직무대행과 대통령실 수석들까지 사퇴가 요구된다. 지금 이 지경이 벌어졌다라는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조수진 최고위원이 사퇴를 해서 얻게 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제가 앞서 이제 1등 최고위원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러 최고위원들이 선거를 통해서 나섰을 때 가장 높은 득표를 받게 되는 수석 최고위원이 됐기 때문에 당대표가 사실상 그 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게 될 때는 원내대표 그다음 이 조수진 최고위원이 그 직을 수행하게 되게 되는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선거 때부터 조수진 최고위원과 대통령 선거 때 이준석 대표 간의 갈등 국면들이 꽤나 노출돼서 불편한 양상들이 드러난 바 있었습니다만은 누구 하나를 탓하기보다는 결국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면 당을 슬기롭게 이끌지 못한 지도부 전체의 책임으로 귀결되게 되죠. 우리가 정치함에 있어서 책임 정치는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 책임이라는 건 권한의 크기가 강한 사람부터 책임을 져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준석 대표의 행동을 보게 되면 나는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은 옳고진 선이고 내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아까 얘기했던 골룸 같은 정말 입에 담기 어려운 얘기들을 쏟아내면서 굉장히 악한 단어들을 거듭 쏟아내게 되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를 지울 수가 없게 되는데요. 이준석 대표 개인뿐 아니라 지금 있게 되는 당 지도부 전체의 문제로 인해서
현재 국민의힘 그리고 집권당과 같이 발을 맞춰야 되는 대통령실 모두가 국민들께 외면을 받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한 책임에 대한 통감은 모두가 함께 가져야 되는 것이 기본적인 논리일 텐데 이준석 대표는 끝끝내 누군가와 대립각을 세우면서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것 같아서 매우 아쉬운 생각을 지우기가 어렵고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준석 대표가 당 대표로서 대통령 선거 승리를 이끌어내고 이를 원만한 지도력을 바탕으로 당을 이끌어왔으면 지금 현재와 같은 초유의 상황이 오게 됐을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깊게 고민하는 시간이 필요할 거라 생각합니다. 자, 이준석 대표를 향한 쓴소리도 알려주셨습니다. 과연 이 사태가 누구 한 명의 책임일까라는 퀘스천에는 저는 회의적입니다. 이준석 대표든 이준석 대표와 대척점에 있었던 소위 윤핵관이든 모두에게 큰 책임이 있어 보이고 지방선거와 대선을 승리하고도 지금 비대위 체제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상황 앞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보좌하는 대통령실 참모들도 할 말이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장제원 의원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초선 의원님들은 비대위 체제로 전환해야 된다고 이제 성명서를 낼 거라고 하시던데 초선의원한테 물어봐야죠. 비대위 체제 그러냐? 전환 관련해서는 왜 그래요? 어떤 의견이신지도 왜 궁금하거든요. 그래요? 오늘 워낙 많은 분들이 의원님 강 다녀가셔가지고 오늘 할 말이 없어요. 다른 의원님들이랑 뭐 좀 어떤 말씀 나누셨는지도 좀 궁금하고. 들었어요. 들었어요. 들으셨다는 게 어떤 거죠? 꼭 이럴 때는 엘리베이터 늦게 내려. 자, 소위 이준석계의 반응도 많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 상황에 대해서 명분 없다라는 강한 반발이 나옵니다. 김용태, 비대위 전환 근거 없다. 이성 찾고 원칙 지켜라. 대통령실 의중만 살피고 눈치 보기에 급급. 집권 여당이 원칙도 절차도 없이 날림으로 일처리하는 코미디 집단이었나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용태 최고, 정미경 최고 이야기 들어보시죠. 이제는 하다 안 되니까 최고위 기능을 상실시키려고 순번을 정해놓고 마치 한 사람씩 사퇴를 하고 또 권선동 원내대표는 하고 직무대행은 내려놓고 최고위 기능 상실시키기 위해서 다 한다고 해도요. 이준석 대표가 사퇴하지 않는 한 사실 비대위로 가기가 어려워요. 우리 당원 단계상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왜 비대위로 가야 되는지 전 잘 모르겠고요. 권성동 직무대행께서 직무대행직을 내려놓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원내대표는 유지하고 당대표 직무대행을 내려놓는다? 그건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이제는 원내대표도 사퇴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위 뭐 이준석계로 분류되는 두 명의 최고위원들은 지금 최고위원직을 유지하고 있는데 김수현 교수님, 두 분의 주장이 좀 상충됩니다. 그러니까 정미경 최고의 주장은 소위 권성동 원내대표를 향해서 직무대행 왜 사퇴하고 최고위원들을 왜 사퇴하냐. 두 분 다 왜 비대위 체제를 가느냐라고 반발하고 있는데 또 동시에 김용태 최고는 권성동 원내대표를 향해서 원내대표직도 물러나라. 그러게요. 좀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비대위로 전환되는 것, 즉 그렇게 되면 이 대표가 돌아올 명분이 없어지기 때문에 비대위 전환을 반발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최고위원들이 줄줄이 사퇴하면 본인들도 사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반발하는 겁니까? 아니면 애초에 이 상황 자체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겁니까? 셋 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본인 두 사람 정미경 최고위원과 김용태 최고위원은 지금 사퇴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자기는 버젓이 여기서 지금 활동을 하고 싶은데 아예 지도부를 다 폭파시키자라는 식으로 여론이 형성되면은 자기들이 설 자리가 없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최고위원의 이 직을 유지하고자 하는 마음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또 친이준석계로 분류되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가 6개월 있다가 돌아왔을 때 징계가 끝나고 돌아왔을 때 올 자리가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사실 이준석 대표의 평소 성향대로라면 징계가 있었을 때 굉장히 강하게 반발하고 소송까지도 불사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의외로 수긍하는 분위기였어요. 6개월 뒤에 돌아오겠다라는 입장이었고 아주 강렬하게 저항하진 않았거든요. 그리고 권성동 원내대표도 어떻게 보면은
당대표가 거리가 아니고 사고기 때문에 조기 전당대회는 없다. 6개월 있다가 돌아올 수 있게 해주는 이런 형국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걸 이준석 대표도 좀 받아들이는 입장이어서 그런 식으로 봉합이 됐나 했는데 만약에 비대위가 출범하게 되면 이준석 대표는 돌아올 자리가 없어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측면에서 이 지도부 자체가 지금 기능을 상실했다라고 보는 것이 무리다. 왜 그렇게 보느냐라고 지금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사이가 안 좋지만 서로 비판했지만 역설적으로 권 직무대행 체제의 운명과 이준석 대표 측의 운명이 공동체다. 약간 연동되어 있는 거죠. 이런 말씀이시군요. 사실상 권성동 원내대표가 되게 빠르게 진압했거든요. 빠르게 상황을 정리하기를 당대표는 거리가 아니고 사고라서 언제든지 돌아오게 되는 것이다라고 정리를 싹 해버렸어요. 그래서 그걸 이준석 대표도 어느 정도 수긍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약간의 공생 같은 예. 그런 분위기여서 아마도 이제 이렇게 비대위 체제가 출범하는 것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병민 대변인 예 아니오로 짧게 답변만 네. 좀 추가로. 김종인 비대위원장 다시 옵니까? 그럴 가능성 별로 없어 보이는데요. 알겠습니다. 네.